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장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반도체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먼저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어제 외국인들이 또 셀을 했습니다. 근데 네. 특히 거래소에서만 한 1조 넘게 던졌는데 뜯어서 열고 보니 삼성전자로만 한 9천억 넘게 던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내만여의 날이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좀 정리한 물량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렇게까지 한 번에 내놓을 만한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 엔캐리 청산 물량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제 우리 시장 이제 장중에는 또 엔화가 또 많이 또 상승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종합해 보자면 엔캐리 청산 물량도 일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또 매도를 또 했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제 매도세의 핵심은 그 선물 옵션 이 합성 포지션을 이제 취했던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외국인의 매도가 만약에 이제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는 오늘은 또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제 판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다시 좀 어느 정도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무언가의 제스처를 취했던 네. 외국인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볼 때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어제 삼성전자 또 한 번의 연 저점을 경신을 했지만 이제 간밤 엔비디아가 8%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왕 CEO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HBM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 그리고 삼성전자로의 위탁 생산 그 가능성을 열어뒀던 간밤이었는데 반도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뭐 타이밍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찍설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주에 했나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우리의 마음일 뿐이라고. 이번 주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젠슨왕의 그 발언 자체도 그 지난번 콩콜에서 했던 내용과 그렇게까지 달라진 건 없어요. 맞아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택 생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냥 딱 그 콩콜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이 찍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나게 이제 그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또 연장선상이었거든요. AI는 돈이 된다라는 부분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뭐 달라진 건 새로운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냥 시장이 어제 올리고 싶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어제는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호재성 재료들,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개선적인 이런 재료들이 당장에 나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네. 그건 물론 뭐 악재도 동일합니다. 악재도 뭐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당장에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악재가 사라진 건 아닌 것처럼 호재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섹터, AI 관련 섹터들의 그 흐름을 보면 센티멘탈 빼고는 펀더멘탈은 계속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달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는 계속 있었다. 그런 이 말은 언제든지 조그마한 이벤트가 터지면 뭐 계속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발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타이밍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테일러 공장 철수시켰잖아요. 네. 인원들 파운드리 안 되겠다, 맞아요. 2나노 못 하겠다라는 거. 그 나와서 혹시라도 또 파운드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생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젠슨왕이 위탁 TSMC 말고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충되긴 할 건데 그래도 젠슨왕 말을 좀 더 시장에 좀 귀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제 이 2나노 관련 축소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선택과 집중이다. 네,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뭐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게 2나노로 빨리 넘어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면 안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싸움에서 TSMC에게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약간 속된 말로 그거는 정신승리예요. 어차피 2나노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수주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뭐 저는 이재용 회장의 뭐 생각을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TSMC에게 확실하게 파운드리에서 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 TSMC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콩고물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4나노에 집중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고 나중에 혹시라도 TSMC가 뭔가 모르게 한번 삐끗하는 시점 그때 이제 도약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지금 당장 맡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혹시라도 TSMC가 뭘 못하면 맡기겠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결정은 결국 나쁘진 않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은데 만약에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구조조정이 나오면 거기에는 항상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그러니까 적자를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파운드리 축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성적표를 또 받아들게 될지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일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초점 놓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어제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확실히 해리스 트럼프 TV 대선 토론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업종별로요. 자,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 중심에 서 있는 쪽이죠. 풍력, SK 오션플랜트가 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신재생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오늘 특징주 SK 오션플랜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찍설에서 한번 그 CS 윈드를 한번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관련해가 이제 풍력주 중에서는 SK 오션플랜트 어차피 뭐 같이 이제 생산 흔히 말하는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윈드 타워 그러니까 CS 윈드에 윈드 타워가 들어가면 거기 하부 구조물은 SK 오션플랜트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찍설 때 제가 트럼프 토론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근데 혹시라도 인터뷰 내용 봤는데 이게 혹시 흥성대원군 전략인가 원래 못하는 척 하다가 딱 나오면 잘할 수도 있나 했는데 흥성대원군 전략인 것 같긴 해. 물론 근데 해리스 그 내용을 보면 뭐 엄청 대단하게 현란하게 한 건 아닌데요. 그냥 트럼프가 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한 것처럼 해리스 약간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안 만만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못한 거 해리스가 잘했다기보다 그런 식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됐다. 다만 이제 제가 어제 그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코데즈 컴바인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코데즈 컴바인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수익 실현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 해리스 트레이드 쪽이 당분간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보다는 저는 이제 풍력이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서는 예. 좀 더 낫다고 보는 게 2차 전지는 어쨌든 업황적인 부분이 아직은 좀 노이즈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아지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풍력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때문에 좀 멈춰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 풍력 프로젝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주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CS 윈드 실적으로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CS 윈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제 따라가는 하부 구조물인 SK 오션플랜트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역시도 이제 또 대항고래로 엮으면 또 엮이는 또 종목이기도 하고 테마도 있고 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션플랜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이 오히려 좀 더 낫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실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SK 오션플랜트 들고 오셨는데 그럼 대표님 목표가 어디로 보세요? 어제 14,000원 위로 올라섰거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18,000원에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8,000원에 1차 저항은 한번 맞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개선되는 건 맞는데 뭐 아주 뭐 화끈하다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저점을 깨면 또 밑에까지는 또 10,000원 밑에까지 이제 지지선이 형성돼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저는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나왔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신재생 안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풍력이 좀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오늘 어제 그 대선 때 트럼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태양광의 열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막 급등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태양광은 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공급이 너무 네, 왜냐하면 80%를 어쨌든 네. 중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밀어버리면 중국을 배제하면 이게 발전 단가가 또 사실 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중국 관련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없는 데가 이제 풍력이니까 상대적으로 풍력을 좀 더 많이 밀지 않을까. 이거는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쪽이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풍력 쪽이 좀 더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 분모로서 풍력에 좀 주목을 해주셨네요. 어제 특징주 또 하나 살펴볼게요. 펩트론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요. 펩트론이 장중에 22% 급등하면서 57,000원 찍었었고요. 오름폭은 딱 절반 낮추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2,000원 선 11%의 급등인데 많이 갔잖아요. 네. 펩트론. 이제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 보세요. 일단 이제 상승 1차적인 상승 흐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고점에서 유증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증의 이유가 공장 증설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회사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증의 시즌이 왔어요. 왜냐하면 돈이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뭐 이 조달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캐시카우가 없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상으로 넘어가면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앞전에 한 일상 성공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받았던 뭐 CB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했던 자금들은 이제 다 소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쨌든 유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신 어떤 식의 유증이냐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임상을 더 늘리기 위한 유증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 유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패 확률도 높고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돈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다 쓰면 또 날아가거든요. 그럼 또 유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펩토론의 유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이제 조만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게 어쨌든 비만 치료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지금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또 위고비 효과도 또 볼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또 뉴욕 증시에서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또 이제 또 급등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핵심은 이건 같아요. 그냥 그 딱 세 가지 바이오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그 ADC 그리고 CDMO 요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 핵심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펩트론이 흐름을 한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펩트론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 대장은 펩트론인 것 같더라고요. 시세가 분출하면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자, 그럼 펩트론 어제 자리에서 조금 밀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요. 네. 그럼 어디로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저는 이거 그 10월에 위고비 판매 분위기를 보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7만 원에 이게 저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7만 원 정도를 여기 저항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더 해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안전하게 1차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4만 원이 깨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지지선은 3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만 원을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주신 거고요. 위고비의 수요를 확인한다면 네. 9만 원도 간다. 9만 원은 사실상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지금 연고점, 전고점이 87,000원인데 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챙겨가세요. 자, 이제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략 한마디 뭐라고 주시겠어요?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섭다. 원래 아는 맛이 맛있다는데. 무섭다. 원래 제가 이걸 했을 때 네. 엔캐리 청산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엔캐리 청산이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마녀의 날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때 변동성 크게 나온다. 엔캐리 청산 크게 나온다. 이거 걱정을 해서 근데 이게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실제로 수급도 빠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했는데 이게 젠슨항이 어제 그렇게 발언을 해서 아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맛이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고 재료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반도체나 AI를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AI 안 끝났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주가는 빠질까라는 포인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센티가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호재라는 이 보름달은 그냥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은 제가 보기에는 곧 거쳐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보고 이제 제가 가셨으면 좋겠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맛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이 AI 트레이드라는 아는 맛은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건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주도주 바뀌는 거 아니야?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AI 관련 종목들은 조정 줄 때 좋은 가격에서 저는 매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엔비디아 뭐 100불 깨내 만에 이야기 나왔는데요. 벌써 지금 또 이제 어느 순간 120불 가내 만화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AI 트레이드 안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격대에 좀 잘 많이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 주셨는데 지우고 맛있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의 반도체의 상승,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의 반도체의 힘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쪽으로 말씀 전해주셨네요. 오늘장 종목 찍설주가 궁금합니다. 반도체일까요? 반도체 제가 최근에 하도 많이 이제 드려서 어제 EST였고. 네 똑같은 이제 AI 섹터 내에서 효성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물론 이제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중공업이라는 게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전력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는 변압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가장 이제 아쉬운 포인트가 이제 저기에 이제 건설이 끼어 있다라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을 받는 거고요. 건설이 포함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변압기 쪽에서도 조금 흐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패드 변압기처럼 노후화된 인프라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체하는 수요는 최근에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뭐 줄어든 건 아닌데 아주 이제 쇼티지에서 이제 지금은 약간 정상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초고압 변압기, 그다음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전히 수요는 쇼티지거든요. 특히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2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 일렉트릭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크게 놓고 보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10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특히 이제 또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다음 데이터 센터에 또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AI 트레이드에서 핵심이 또 그거니까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초고압 변압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또 풍력 터빈도 또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력 관련 쪽으로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해서 오늘 효성중공업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니 효성중공업 간다라는 관점이시고 그럼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예, 목표가는 뭐 이것도 전고점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요 40만 원 정도 한 3군데 정도의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소화를 하고 갈 것 같아서 일단은 네. 1차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요 저점 라인 자체도 한 22만 원의 저점이 형성돼 있는데 요게 만약에 지지선이 깨지면 그 밑으로는 한 15만 원까지는 또 내려가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22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 40만 원 주셨고 짧게 여쭐게요. 일진전기 그저께 주셨는데 어제 VI 발동됐거든요. 네. 9% 급등 네. 계속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까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찍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